오늘은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도 요즘 참 잘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옆 나라인 중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오히려 예. 홍콩 보안법 체결 이후에 더욱더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잖아요. 어떻게 네. 평가를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뭐 지금 주식 쪽으로 한마디로 이제 미쳤다는 표현이 이제 나올 정도인데 한번 중국 증시 상황을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하시죠. 사실상 지금 중국 증시 과거에 몇 번 있었던 버블하고 차이는 분명하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그때 중국 증권 이거 보세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죠. 거기에 이제 그때 4월 1일부터 해서 뭐 중얼중얼 뭐 나옵니다. 네. 그때 그 얘기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중국 증시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인데 이제 중국 영내에서 합자 증권사 설립할 때 뭐 보유 지분 제한 철폐 그렇게 뭐 100% 그냥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증권사 만들어도 된다 하는 얘기였죠. 당초 계획보다 8개월 앞당긴 조치고 최근에는 뭐 하루에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넘게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지난 7월 6일 날 CNBC 기사거든요. 네. 지금 이제 중국이 중국의 시민이라 해야 될까, 인민이라 해야 될까, 인민들한테 주식 사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네. 그래서 시장을 막 띄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표현 쓰는 거 보세요. 미국에 연준이 있다면은 중국에는 스테이트 미디어, 관영 매체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기사에 이렇게 같이 겹쳐놨던 저 그래프가 뭐냐 하면은 지난 5년 동안 네. S&P 500은 이렇게 왔고 지난 5년 동안 중국 상하이 지수는 이렇게 왔으니까 제자리 상대적으로 걸음이에요. 예. 뭐 이제 키 맞추기 한다고 치면 중국이 포텐셜이 있다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이제 헤럴드 경제 기사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네. 이제 7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시진핑 증시도 동방불패 중국 주식에 미치다. 뭐 저만 쓰는 표현 아니죠. 다들 쓰고 있네요. 자, 2030 주식 투자 여기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젊은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기사에 이렇게 함께 올라왔던 사진은 이런 분위기. 관영 언론도 투자를 부추겨서 주가 상승 이것이 결국 코로나를 갖다 극복하는 것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지금 몰고 간다는 거예요. 네. 7월 2일 날 이 증시 관련한 관영 매체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중국에서요? 네. 중국 정권보는 머리 기사로 4대 선행 지표가 활짝 A주 랠리 또 한 번 온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자, 그다음에 상해 증권보 아주 이제 기사 제목 보면 저렴합니다. 하하하하하 상승장 갈수록 분명해져. 뉴 저게 아마 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불마켓. 예, 증권주 오늘 더 너무 올라가네. 증권 15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속 건강한 강세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어느 부터 중요해졌다. 또 기사 중에 눈길을 끄는 게 이겁니다. 중국 증시가 과열된 지난 2015년에도 관영 인민일보 네. 이런 정도의 뭡니까 지금 앞서 살펴봤던 증시 관련 매체가 아니고 아예 인민일보에서 4천원 시작일 뿐이고 거품은 없다 하고 나서 순식간에 5,178을 찍었다는데 그 이후는 이따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자, 그러고 나서 7월 2일 날 그렇게 했는데다가 7월 6일 날 중국 정권보는 한 번 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합니다. 아예 대놓고 일면에다 사설을 이렇게 올렸어요. A주 배육 그냥 더 키우자. 2배로 키우자는 얘기죠. 예.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건강한 소시장, 건강한 불마켓. 네.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국내 이제 이걸 갖다가 그때 보도했던 글로벌 모니터 같은 경우는 아예 제목을 더 달리라는 경문이다. 중국 네. 당국 차원에서. 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거는 이제 개인들의 마진 거래, 이른바 신용거래 빚내서 가고 있는 네. 개인 투자자들 지금 비투에 나서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이모사비 특히 많이 올랐는데 최근 한 2주 사이에 엄청 올랐죠. 그렇죠. 7거래일 연속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큰 폭으로. 예, 거래량 터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7월 2일 그 무렵부터 해가지고 네.
관영 매체 막 나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RSI는 지금 70, 80 책에서 말하는 70, 80이 아니고 지금 90에 육박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자, 그래서 월간 차트 한번 보니까 아까 우선 이겁니다. 4,000원 시작일 뿐 했던 인민일보. 네. 4,000포인트가 여기예요. 4,000포인트가 여기인데 4,000원 시작일 뿐 하고 났더니만 순식간에 여기까지는 가긴 갔습니다만. 그랬었는데 하락했네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갔죠. 우리 2016년 초 그때 기억납니다. 아찔했던 그 네. 2016년. 지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금융위기 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버블 그대로 원위치하죠. 그렇죠. 예. 이것도 거의 보면 싶을 때 그 위치까지 또 옵니다. 네. 자, 이번은 이제 뭐 그야말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이번에는 있겠죠. 얼마나 갈까요? 아마 타겟은 여기 아닐까요? 적어도 이 선까지는. 어느 선이요? 지금 그 선? 우하향하고 있는 이 선까지는 타겟으로 삼고 네. 가고 싶은 거 아닐까 그 싶습니다. 선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왠지. 그냥 느낌상 이렇게 예. 한번 해보시죠. 이 정도 아파트 옥상에서 고무공 한번 떨어뜨려 보시죠. 네. 퉁 해서 이분은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아무 근거 없는 말도 안 되는 전망이지만 차트 꺼놓고 보니까 그러면 여기를 보고 싶어 하는 건데 네. 이 분위기로 간다면 자, 상하이 종합 지수를 갖다가 이렇게 펼쳐보려 하다 보니까 제일 위에 다양한 그 주식들 가운데 귀주, 모태주, 마오따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인 거죠? 공상은행도 제꼈어요. 네. 공상은행도 제꼈는데 얘 지금 주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렇습니다. 자, 심천은 거의 뭐 미국의 나스닥 같은 분위기죠. 네. 자, 가면은 어디까지를 가려고 이럴까? 이거는 좀 버블이었고 누가 봐도 그러면 이거 이 정도까지 가볼까? 여기까지를 타겟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심천 종합지수에 들어갔더니 제일 위에 나오는 제가 보고 있는 인포맥스 화면에 종목 쭉 나와 있는 제일 위에 게 뭔가 싶었더니 시총 1위 종목? 시총 역시나 1위. 술 참 좋아하는 건가요? 뭔가요? 예. 자, 그러니 뭐 지난 상반기 중국 증시가 술에 취하고 약에 쩔었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 게 네. 저 정도 되면 거의 뭐 옛날 그 성룡 제키 찬의 취권이죠. 취권입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중국 증시는 이렇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야죠. 올라타야 되는지.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인민일보 4,000포인트는 시작일 뿐이다 네. 하고 나서도 좀 더 갔죠? 그렇죠. 조금은 더 간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조금은 더 가는데 조금은 더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우리가 또 신경 쓰이는 위험 요소도 있을 텐데요. 위험 요소. 예. 글쎄요. 지금은 이제 뭐 돈이 워낙 많으니까 나라도 그렇게 했겠습니다. 네. 그렇게 못한 게 좀 안타까울 뿐인데. 어떤 게요?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애플이고 도요다고 뭐고 다 사주자는 네. 회사채. 예? 그렇죠. 돈이 철철 넘치고 재워넣는 그런 회사채까지도 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채, 미국 국채 뭐 한 0.6%, 0.7% 나오나요? 그거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해? 해서 국채 사서 그 국채 담보로 레포 시장에 가면은 네. 뭐 OBP 올렸다고 하지만 0.1에서 이제 0.15까지 됐다고 하지만 0.15%만 주면 또 레포에서 빌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벌써 남는 자금이 얼마예요? 그죠? 그 기본적으로 0.65 국채 투자해서 0.65인데 그거 맡겨서 0.15짜리 비용 들어가지고 국채 맡겨서 레포 자금 쓰는데 그 레포 자금 갖고 뭐 할까요? 또 대부분 회사가 됐든 뭐가 기관이 됐든 그걸로 제가 봐서 주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죠. 워렌 버핏이 무슨 뭐 천연가스 무슨 뭐 관련한 회사 하나 투자한다 했다니만 그거 갖고 너희 뭐 할래 했더니만 우리 자사주의회 할래. 이런 세상이에요. 요즘 많이 그래요. 네, 예. 이런 세상이니까 뭐 가긴 가겠는데 이제 조금 신경 쓰이는 게 그겁니다. 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는 어떨까? 불편할 것 같은데요. 좀 불편하겠죠. 불편할 만한 사안이 요즘 참 많더라고요. 아까 보셨던 예. CNBC 기사에 나왔던 5년 동안의 그거를 보면 분명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나은데 네. 올 한 해만 보면은 중국이 월등히 나아요. 그 코로나19의 진원지, 그러게요. 그죠? 네. 거기가 더 낫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심기 불편할 일이 많아요. 네. 이 조카 아닙니까? 자기 책 썼어요. 예. 네, 자기 형님 딸. 네. 자기 형님 딸. 뭐 대리 시험 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뭐 이제 뭐 와튼 스쿨 뭐 대리 시험으로 들어갔다. 뭐 와튼 스쿨 들어갈 머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온갖 얘기가 다 뭐랍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나오더라고요. 네. 책 제목 보세요. Too much and never enough. 이미 충분히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이고, 그리고 부제가 재밌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네. 어떻게 우리 가문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배출해냈는가. 자, 이런 내용인데 네. 여기다가 부인까지 요새 조금 신경 쓰이겠어요. 가디언지 같은 데서 막 쓰고 있습니다. 네. 가디언지에서 앞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제목을 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의 행동은 누구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부친을 갖다가 소시오패스라고 표현하죠. 네. 거기에 의해서 형성됐다. 이렇게 네 조카가 쓰고 있다. 밤쉘북 거의 뭐 양심선언 내지는 폭로성 책이죠. 거기다가 또 이 무슨 멜라니아 트럼프까지 네. 여기에 포멀 에이드니까 전에 도와줬던 보좌관 여기가 또 아주 폭발적인 책을 하나 쓰겠다는 겁니다. 화제의 인물은 스테파니 윈스 울코프인데 이 사진이 더 리얼한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한 15년 동안 멜라니아를 옆에서 봐왔는데 온갖 여기도 거의 그 취임 당시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거의 쫓겨나듯이 했어요. 해고당했나 보죠? 네, 해고당하고 했는데 자기는 뭐 번 거는 160만 불밖에 없는데 취임식 관련해서 도와줄 때까지. 그런데 이거저거 해서 2천 몇백만 불 때까지 챙겼다.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이제 조금 이제 추한 이런 상황에서 뭐 조금 지금 슬슬 나오는 게 틱톡도 좀 들여다보고 있다. 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봐서 그거. 그런데 아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약간 뭐 마오타이하고 오량에게 취한 중국 정치라서 그 정도 됐고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아무튼 네. 결론은 그렇게 또 났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또다시 사상 네. 최고가 경신했잖아요. 밤사이 이렇게 어떻게 좀 잠을 설치면서 뭐 이 방송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수시로 시세를 봤는데 네. 위태위태했어요. 위태위태했는데 예. 결국 막판에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도, 네. 또 이제 포트노이 군단이 또 막판에 주식은 늘 오르는 거야 하면서 잡아 당긴 것 같은데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지금 뭐 방송 때마다 보여드립니다만 다우지수 먼저 보시면은 다우지수가 현재 제일 부진합니다. 아직도 이 지난 6월 11일 날 FOMC 때 1800포인트 빠진 이후에 이 200일선을 갖다 못 올라서고 있어요. 다우만.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다우지수 종목을 바꾸는 겁니다. 30개 중에. 어떤 걸로요? 잘 가는 놈으로. 잘 나가는 뭐 IP로? 잘 나가는 애들로 예.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 200일선 넘어서려면은 지금 있는 애들 갖고 안 되니까. 중국도 그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7월 20일 날 네. 지수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리 종목 얼마 있다가 퇴출시키는 관리 종목 지정되는 순간 바로 지수에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거나 네. 이쁘게 지수를 포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20일 날부터 그런 식이고 반면에 S&P 500은 200일선, 50일선 뭐 할 것들이 다 올라섰어요. 단지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번 6월 11일 날 갭을 좀 채우는 분위기까지 왔는데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지금 이제 3,170 근처인데 지금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 전환선이 여기에 3,100에 딱 몰려 있습니다. 이게 뭐 추세선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3,100까지 아직 뭐 70포인트 가까운 여유가 있으니까 이건 무너지겠어 싶은 생각이 들고 혹시 3,100이 밀리면 조금 깊어질 수는 있는 뭐 그 정도. 나스닥은 뭐 이런 식이고요. 나스닥도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자꾸 이렇게 약간 위가 막히는 모습은 네. 보이고 다이버전스 보입니다만 이런 상황. 여기에 아까 마오타이나 오량액 뭐 못지않은 종목들이 미국에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보니까 어제 나스닥 중에서 제일 아웃퍼폼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네, 반도체네요. 월간 차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뭐 딴 얘기하면 안 되죠. 소위 말하는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꺾이기 전까지는
그냥 가는 거죠. 네.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추가 상승 가능성은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우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약간은 하향 안정화가 되는 분위기잖아요. 분위기죠. 그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묘합니다. 어쨌거나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아직까지 최근 들어서 조금 달러 인덱스로 살피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시세가 달러 약세라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추세적인 약세는 아니에요. 아직 여전히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6, 97을 오르내리는 그런 와중이고 우리는 이제 1200원 밑으로 내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190 근처만 가도 이렇게 팔자는 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당장 안 팔아도 될 만한 수출업체 이런 데서는 오히려 그냥 달러 외화 예금으로 그냥 쟁여 놓는 걸 봐서는 시장 참여자들 뭐 기업들이나 할 것 없이 이러다 결국 한 번 더 튈 것 같다는 느낌이 있나 봐요. 상방으로. 네. 환율이 한 번 더 조금 더 올라갔다가 빠져도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뭐 한 지난주부터 뭐 일관된 주장입니다만 환율이 1180을 깨면은 이제 진짜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데 네. 1180 가기까지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증시 외에 나머지 시장들은 조금 고만고만해요. 다만 이제 원자재 시장도 비철금속, 무슨 뭐 기금속, 금은, 그 다음에 곡물 시장까지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좀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 반짝 움직이면서 거기서도 한번 꿈틀거려 보려고 하는 네. 조짐은 보입니다만 이 또한 이제 약간 달러 약세 전망이 좀 이렇게 득세하는 가운데에 뿐만 아니고 그것 또한 유동성의 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여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돈을 갖다 이걸 연준도 좀 고민은 있을 거예요. 연준도 고민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 무슨 뭐 레포 공급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풀어졌던 이렇게 통화 수합으로 풀었던 달러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자산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이고 하는 걸 봐서는 연준도 여기서 자기들이 더 나서가지고 띄우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연준이 제공하는 풋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 부총재인가요? 하는 얘기가 시장이 이렇게 잘 돌아가면 우리 회사 침입 줄일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시장이 멈칫 하겠는데 꼭 잊지 않는 거는 그러다 혹시 상황이 악화되면 또 우리는 또 산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같은 상황 글쎄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주가들이 얼마나 진정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 IPO 시장에서 그야말로 그 피 같은 돈만 있으면 뭔가 해낼 수 있는 그 기업들한테 제대로 어떤 생산성이 있는 산업 자금으로 산업 자본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그런 과정 없이 이미 발행된 주식들의 이 조금 더 높게 사게 하는 이 게임이 얼마나 진정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NBA 저 뭡니까? 메이저리그도 못 보고 그저 하는 아이스하키도 못 하고 카지노도 못 가고 하는 네. 판에 이 재미라도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조금 더 간다에 그냥 저도 묻어가겠습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